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393페이지 예제 167번 보시겠습니다. 구양계라는 분의 사주팔자인데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주보법의 어떤 기초를 제공한 신비명학이라는 책을 쓰신 분입니다. 군인 출신이고요. 장개석 군대가 공산당 토벌하는 그 과정에 참전했다가 낙오돼 가지고 어디 산속에 시골에 낙오됐는데 시골에 어떤 촌노인한테 좀 사사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 신비명학이라는 책을 썼고 그것을 그 후에 그 공부하신 분들이 체계를 좀 더 갖춘 그런 데 기여한 분입니다. 무신, 기미, 을료병자. 일단 신자 수국이 있고 유금이 있고 미토를 유금이 설하고 수를 생하고요. 또 미토는 공교롭게 또 개수의 고신이기도 하고요. 천간에 병화와 무토가 한 그룹으로 모일 수가 있죠. 그래서 신금, 유신금이 있기 때문에 유금이죠. 격신은 개수, 용신은 신금, 그다음에 청용신, 임수를 제거하는 청용신은 모토와 병화. 예측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일단 주보법은 이 주보 세트를 취하고 나면 절반은 끝났다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검증을 해보려면 뭐 귀를 재를 본달지 아니면 우리가 불변하는 요소라고 가정한 신장이나 학력도 그렇고요. 외모 이런 것들로 검증을 해볼 수 있고 제일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게 신장이겠죠. 신장 이런 걸로 우리가 취용하는 것이 잘 했는지 검증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급수법 관귀 태극점은 관살 중에 희신이죠. 그래서 신금이 희용신이기 때문에 신금이 태극점이 되고요. 경금이 혼잡하는 건 병화로. 병화를 임수가 극하해야 되니까 무토로. 이렇게 해서 이 신금, 병화, 무토가 그 관귀를 계산하는 글자가 되겠죠. 개수가 신금을 설하는 것은 기신 역할을 하죠. 이런 것은 기토 기신으로 일단 개수를 신금을 보호하고요. 그 다음에 결국은 그것은 신금에게 재화되는 거죠. 기토가죠, 기토가. 따라서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신금과 무토를 계산하되 병이 위치상 보니까 병이 기신인데 기토를 생하게 되죠. 병이 기신 기토를 생하게 되는 겁니다. 병의 역량이 무토의 역량을 감축시키는 거죠. 혼잡하다는 의미는 전일하게 있어야 역량이 오롯이 집중이 되고 오롯이 쓸 수 있는데 혼잡하다는 건 그만큼 분산시키는 거기 때문에 쓰려고 하는 역량을 감축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무토를 쓰려고 하는데 기토가 혼잡하다는 것은 무토의 역량을 감축시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병이 기를 생함으로 그 역량을 차감해 주고요. 연결을 보면 자수, 시지가 연결이 되어 있죠. 신자, 수국으로. 그래서 계산해 보면 신금이 5급이 나고요. 월지가 쇠지인데 유금이 붙어서 설하니까 그걸 차감해 주면 1급. 년지는 왕지인데
경금 3급을 빼주고 신자 수국을 하는 걸 빼주면 2급. 그 다음에 시가 연결된다고 했으니까 생지인데 자유파, 그 다음에 국, 이걸 빼주면 2급이 남죠. 그래서 1, 2, 5급이 되고, 무토는 혼잡을 하고 있습니다. 천간은 그냥 분수가 되겠죠. 혼잡아서 불청하니까 분수. 천간 무토는 1분. 올지는 쇠지인데 년에 올해 쇠지인데 유금이 설하고 있습니다. 그나마도 또 약화하는 거죠. 그걸 차감해주면 1분. 연지는 병지인데 신자 수국을 빼면 남는 게 없고요. 시는 마찬가지 태지인데 국을 빼면 남는 게 없습니다. 따라서 무토가 2분이죠. 아까 우리가 병화의 역할을, 병화가 기토를 생해버리기 때문에 도리어 무토를 약화시킨다고 했죠. 급수계산은 병화하고 무토가 똑같이 계산합니다. 따라서 무토가 2분으로 계산됐기 때문에 병화도 2분인 거죠. 따라서 신금 5급, 무토 2분, 여기서 병화 2분을 빼주면 5급이 된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것은 어떤 기본적인 방법이라고 보면 되죠. 년월 중심의 암공암회를 보고 계산하는 방법. 이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이것도 반드시 익히시는 게 좋습니다. 두 개를 다 제가 찢어서 계산하는 방법과 연월 중심의 암공암회를 계산하는 방법 다 숙지하고 계셔야 비교할 수 있죠. 관기급수를 주로 얘기를 해줄 만한 그런 상대는 어떤 사회적으로 좀 잘 나가는 어떤 관료 이런 분들이겠죠. 형제를 볼 때는 항상 먼저 채희신을 보는 겁니다. 이 채희신을 보는 이유는 음양을 가리기 위해서입니다. 개수가 희용신으로 있으니까 개수가 음간이죠. 그래서 음간이 나와 동성형제에 따라서 을목이 동성형제. 비견이라고 해서 동성형제가 아니고요. 을목, 음간이어서 동성입니다. 간목이 이성입니다. 겁재라고 해서 이성이 아니고요. 간목이 을목이 음간으로서 동성, 간목이 양으로 동성이라는 거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철을 보는 방법 밑에도 읽어보시면 되고요. 일단 육친을 볼 때는 특히 배우자 같은 경우 볼 때는 여기 제가 써놨던 처성희신, 처와 관련된 성, 일단 제가 무토가 희신이죠. 무신병개가 쭉 희용신으로 되고요. 기신은 이렇게 기, 정, 경임, 가물 이런 것들이 처와 배우자와 관련된 기신입니다. 그래서 운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기신이 들어오는데 재화가 된다 할지 이런 경우, 예를 들어서 임술년, 신유운 임술년, 처와 관련돼서 신은 대운 괜찮은데 임은 기신이죠. 혼인이 임술년에 이루어졌다면 혼인이 그렇게 좋지는 못하다.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속단이라고 할 수 있죠. 속단법. 그렇게 그럴 용도로 처성의 희신을 가려놓고 처성의 희신을 가려놓고 이런 것도 방법입니다. 임수도 기신이고요. 그 다음에 간목도 기신이죠. 혼연이 좋지 않을 거나 딱 벌써 알 수 있다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혼인을 못했다. 이런 식으로 쭉 임수 기신인데 무토가 희신이죠. 무토가 임수를 잡아줄 수 있습니다. 또 지지에는 화국까지 있으니까 당연히 혼인에는
크게 길하죠.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보기 좋습니다. 보기 편합니다. 자녀를 보는 방법도 앞에 설명드린데 특별히 설명드릴 건 없고요. 수명을 한번 볼까요? 수명. 인성으로 계산. 체가 태극점이죠. 체희신. 개수가 있네요. 여기 개수가 있습니다. 이게 태극점인데 기토가 극하고 임수가 혼잡하고 있죠. 두 개 도서로 갈라지죠. 그래서 기토가 혼잡하는 것을 신금으로 설하고, 그런데 경금이 혼잡하니까 병화를 쓰고요. 임수가 급하는 것은 극하는 건 무토를 씁니다. 임수가 또 혼잡하는 건 또 무토를 쓰죠. 따라서 개, 신, 무. 병화는 태극점에 직접 작용하는, 여기 보면은 지금 이렇게 돼 있죠. 병화 직접 작용하고 있습니다. 임수가 혼잡하는 걸 직접 무토가 극하고 병화는 위치상 이렇게 직접 작용하고 있죠. 태극점에 개수 태극점에요. 따라서 병화에게 제거되는 글자가 경금이죠. 경금은 제거됨으로써 임수의 영향을 약화시키고 개수의 영향을 돕는 거죠. 따라서 그걸 가산해 줍니다. 경금을 가산하는 거지 병화의 영향을 가산하는 건 아니죠. 관귀에서는요. 수명 계산할 때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병이 기토를 생하는 기신 역할을 해버리는 경우, 이것은 그것은 또 차감을 해줘야죠. 병이 기신 역할을 해주는 경우는 차감. 그런데 기신 역할을 하기 때문에 수명에서 관규급수에서는 차감인데 수명에서는 계산 안 해놓는 거죠. 자, 무슨 말이냐면 신금이 5급, 아까 앞에서 무토 2분, 병화 2분 이렇게 나왔었죠. 그다음에 개수를 계산하면 개수 2급 2분, 경금 4분. 그러면 8급이 나옵니다. 8급. 1급, 1분이 차이가 나는데, 루 차이가지만, 이렇게. 전후 1년 정도는 충분히 대입을 해봐서 확정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임수를, 임수는 귀신인데 왜 좋을까요? 무토한테 회극을 당해서 제거되는 거죠. 좌지에 술토가 있기 때문에 더 좋은 거죠. 다음 봉제공. 격신, 간목, 해묘, 목국이 있고 유금이 있으니까 당연히 간목이 남죠. 그래서 간목, 임수, 을목을 제거한 신금과 정화로부터 기토가 보호하니까 이렇게 갑임, 신기.
해자형으로 격신이 손상을 입는다. 또 도리어 가신을목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고 보호된다. 철을 보는 방법은 목 재성이 처성이죠. 병신은 김효년. 병화가 신금을 합류하지만 원국의 신금은 기토가 생하기는 하지만 기토 동주에 목국을 이루어서 기토가 극을 받아 쇠약하죠. 그래서 생이 있으나 마나한 생이 되는 거죠. 또 원국 좌하와 목국으로 이렇게 극을 아까 지금 말씀드렸죠. 기토는 굉장히 무기력하다. 따라서 신금을 생하는 것도 그닥 그 에너지가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금이 약한 상태니까 합류하는 거죠. 김효년, 해묘 목국을 이루고 유금과 충하니까 처궁이 동하죠. 기신일목이 제거되는 거고요. 김효년의 배우자궁 유금이 희신인데, 유금이 희신 맞죠? 희신인데 충을 하니까 혼이 깨진다, 인연이 안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전혀 반대의 현상을 읽어주는 거죠. 유년에서 유년에서 오는 글자 올 때 일단 궁의에 작용을 하면 궁의가 동하는 거죠. 동한 그것이 충이든 합이든 극이든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일단 동한 것, 동 안 하면 볼 것도 없죠. 그래서 김효년이 오면 기토가 원국에도 있고 기토도 당연히 작용력을 가지고요. 다만 묘가 기토를 극하기 때문에 그 역량을 발휘하지는 못하는 거죠. 다만 묘는 해 자영하는 거 묘가 있고요. 해묘 목국을 이루고 또 유금과 충을 하죠. 두 개의 묘가 유금과 충한다 이렇게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원국에 묘가 있으면 응기하고 하고 이것은 동한다. 원국에 있는 묘를 동하게 할 묘가 오는 거죠. 같은 글자가 있으면 꼭 자형이나 이런 것들로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응기는 분명히 일어나는 거죠. 자녀도 특별히 설명드릴 건 없고요. 양녀가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양녀가 자살한 상황인데요. 가보은 병신년 을미율에 양녀가 우문에 투신 자살했다. 딸의 동태는 임수, 간목, 신금, 기토 이렇게 이런 걸 살피는 거죠. 희신 간목이 기토 편인을 합구합니다. 가보은 오화의 기토가 힘을 받고요. 정화가 또 생하고 있습니다. 신금이
설하고 있는 거지만 신금은 무력한 편이죠. 그래서 갑기합은 기토를 합구하는 거죠. 또 5와 7살 기신이 격신을 극하고요. 임수가 희신인데 딸이 임수죠. 대운갑은 기토를 합고 유년의 병화는 년간 신금을 합고. 그렇죠. 신금도 합고되죠. 그래서 여기에 신금의 좌하가 해수니까 우물이고 그래서 우물에 자산다 이런 것은 사실은 물상으로 읽어서 통변을 좀 풍족하게 하긴 하지만 그래서 일관성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런 현상을 읽어줄 수 있는 거죠. 충으로 연결한다고 지금 써놨는데요. 충은 배우자 외에는 인연이 연결된다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보지 않는 게 좋습니다. 수명을 볼까요? 수명. 체희신, 신금이 있네요. 기수도 있지만 비걸 우선이 있고 신금을 봅니다. 그다음에 정화가 극하니까 기토.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여기 본문에 써져 있는 이 내용들을 계산하면 됩니다. 우리가 어떤 한운을 계산할 때 인접주의 역할을 보는데 인접이라고 하면 주 대 주입니다. 시주와 인접하는 것은 일주겠죠. 그런데 천간을 보면 시간과 인접한 것은 월간입니다. 시주와 인접한 것은 일지고요. 이걸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옛날 한림, 성이 고시고 이름이 한림이 아니고요. 옛날 한림 학사겠죠. 한림 학사. 가보, 임신, 신묘, 계사. 신중에 임수가 투간에 있습니다. 간목이 투간에 있긴 한데 앉은 자리에 사지, 그 다음에 월에 절지, 절처 봉생이 가능하겠지만 어쨌든 간목은 무기력하기 때문에, 그리고 을목이 묘목이 을목으로 있고, 그래서 개수를 제어할 수 있죠. 따라서 임경, 을정 이렇게 취합니다. 공통보감에서 신금과 임수의 관계, 그 다음에 또 간목과의 관계, 이런 것들로 공통보감 설명을 하는데, 좀 음양이나 조우법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설명하는 책이라서 우리한테 얼른 와 닿지는 않는 부분이 있죠. 어떤 간법이 똑같이, 우리 흔히 희신은 어떤 간법을 보든 다 희신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억구법으로 봐도, 또 격국법으로 봐도, 음양법, 여기 주법법으로 봐도 희신은 똑같이 희신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말이 맞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보면, 조후는 일단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죠. 이게 희신이지 아니냐 그 다음 문제죠. 그 다음에 레벨을 따질 때는 볼 수 있겠지만, 그런데 조후의 희신이 반드시 어떤 주거법에서 희신, 격국에서 희신, 이것은 아니죠. 보는 분야, 우리가 이걸 태극점이라고 얘기하는 분야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육친에서는 어떤 주보상이나 격국론상의 격국의 희용신들이 육친에서는 귀신이 되는 게 많습니다. 부마, 병인, 임진, 개축, 병진. 진중에 임수가 투간에 있으면 고신에서 투간에 있는 거죠. 자평진전의 탈승상 라고 하는 사주 예시로 들은 것들이 이런 진중에 임수가 투간에 있으면 고신 투간으로 격국도 마찬가지, 주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격으로 취할 수 있죠. 그리고 다행히 축 중에 경금이 있기 때문에 호위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 수제의 팔자도 똑같고요. 총명함을 따지는 것은 종신이 격시입니다. 종신이 태극점입니다. 을목이 태극점이죠. 종신이 을목이기 때문에 을목, 그 다음에 간목이 혼잡한 거, 병화, 그 다음에 임수가 병화를 제하려 되므로 무토, 을, 병, 무를 계산하고 해미, 그다음에 해미, 아니면 미하고 을하고 똑같기 때문에 해와 미도 연결이 돼서 일시가 연결되는 겁니다. 무토가 임수를 제거하는 것을 더하는 거죠. 무토를 더하는 거죠. 무토가 임수를 제거하는 더하면 임수의 급수를 계산해야 되겠죠. 계산해보면 을목이 4급 3분. 왜 4급 3분이 나왔을까요? 천간에서는 을목이 극을 당하죠. 을목, 천간, 비극, 분수, 이계, 을, 2분 이렇게 되겠죠. 운에서는 충이 있죠. 월지가 충을 당하고 플러스 원래 월지에는 설을 당하죠. 당연히 분수겠죠. 욕지에서 충하는 부분을 빼면 1분. 년지는 미토니까 극하는 지지죠. 그래서 을목이 극하는 지지 때문에 급수가 가능하죠. 양지 3급에서 목국을 빼면 2급. 연결 부분을 보면 일지를 보면 을목이 해수의 사지 제로, 미 시지의 미는 아까 2급 계산했죠. 을목은 4급 3분 맞죠. 병화는 왜 2급 2분인가요? 병화는 월지는 충을 받으니까 분수죠.
그래서 록지 3, 충은 2분. 연지는 본래는 미가 병화를 설하기 때문에 분수였는데 목으로 화하니까 이것은 급수로도 계산 가능하죠. 따라서 1급 1 또는 1분이 되는 거죠. 이게 나누는 이유는 나중에 최대치, 최저치를 계산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원칙은 병화가 미월에 설을 당하기 때문에 분수로 계산하는 거 맞고요. 다만 목으로 하기 때문에 급수로 계산은 가능합니다. C는 마찬가지로 C도 똑같죠. 1급 1분. 그래서 병화는 2급 2분에서 4분. 병화는 영양이 4분에서 2급 2분. 이렇게 되죠. 임수는 급수를 계산해 보면 월은 충을 맞으니까 분수. 그런데 얻을 게 없고요. 년은 또 극을 당하니까 분수. 양지에서 국을 빼면 2분. 년 제로 임수를 계산하는 겁니다. 월은 2분. C도 그러면 2분. 일지 1. 록지는 충을 맞아도 본래 급수대로 계산하고 충을 빼줍니다. 그래서 충, 국도 이루고 충도 이루죠. 그럼 1급. 그래서 임수는 1급 4분이 되겠네요. 1급 4분. 네. 협상 맞죠? 그래서 3급 7분 더하기 4분. 그러면 3급 7분 더하기 4분이면 4급 1분이죠. 인 다급 1분에서 맥스 7급 9분이죠. 9분 맞나요? 1급 4분, 2급 2분, 네, 7급 9분. 5급 7분하고 4분이니까 6급 1분이네요. 6급 1분 여기가. 최저가 6급 1분, 7급 9분 최대가. 이 사이죠. 청명한 거죠. 7급 기준이니까요. 그 다음 현령사주는 병호, 을미, 경인, 이모, 인호, 오미합. 화가 반반인데 을목이 두 간이고 임수가 두 간이고 병화 두 간이고 당연히 임수를 쓰고 그 정화를 다른 정화와 을목을 취하면 종격으로도 가능합니다. 주거법이나 설하거나 똑같습니다. 이것도 종격으로 보는 건데요. 묘유충이 있는데
묘가 두 개가 겹쳐 있습니다. 갑기합이 있고요. 갑기합. 기토는 여기서 오화가 있긴 하지만 월에 이미 극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쇠하죠, 쇠. 그래서 기토는 합거. 간목도 앉은 자리에서는 사지이지만 월의 왕지인데 충이 있어서 강하죠. 기토는 쇠, 간목은 강해서 합거. 그래서 종신은 을목. 유금이 있기 때문에 정화가 을목을 돕는 거죠. 아는 구모, 설천기, 분내 신생인 거죠. 종합격이죠. 간목을 제거하는 글자가 마땅치 않은데 기토가 합거하는 바에 따르는 거죠. 따라서 합이 풀리면 간목이 살아날 위험이 있는 거죠. 불안한 상태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태원, 경금 이런 것들은 그냥 자꾸 찾아가지고 구실을 붙인 거죠. 여기에 지금 오타가 나왔습니다. 연의 을묘에 을목을 구해야 되니까 연의 종신이니까 을목을 구해야 되니까 사급. 을지는 3급인데 요 을 3급인데 요가 충고하니까 1급 차감해서 2급. 기가 갑을 합거하여 간목이 없어지면 을목이 그만큼 역량이 강화되죠. 따라서 7급이었는 거죠. 이걸 지금 종격으로 풀이한 대만의 학자들인데요. 종격으로 볼 필요 없습니다. 간목이 합거되는 건 맞는데 기토까지 쇠한 걸로 봐서 합거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계속 기토를 합거라고 보죠. 똑같습니다. 결과는. 결과는 똑같은데 논리적으로 이것을 더더군다나 종합격도 아닌데 기토가 지금 오화도 있고 기토도 있습니다. 그걸 받아서 합류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 타당하고요. 기토를 쓰려면 종적으로 구태해 볼 필요는 없습니다. 기토 정화 토가 엄청 많죠. 기토 정화 무토를 경금이 정하게 하는 거죠. 아들 임수희신 무가 극하니까 또 갑이 설하니까 경금으로 일타쌍피네요. 근데 경금을 또 병화가 극하고 신금이 혼잡합니다. 병화가 극하는 것은 앞에 임수부터 해서 병을 이미 사그라지게 만들었죠. 신금이 혼잡하는 것은 바로 여기서 쓸 수 있는 건 없기 때문에 일단 개수로서 신금을 설하고 개수를 기토로서 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 경, 기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런데 임수는
지금 개수가 혼잡해 있어서 임수를 계산할 때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계산하는 것만. 그리고 아까 기토로 최종적으로 개수 혼잡을 제거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경금, 기토 2급, 그다음에 천간 기토까지. 임수는 양지에서 형을 빼면 2급이고요. 자식궁에서 보는 겁니다. 자식궁에서. 그 다음에 경금은 관대에서 형을 빼면 2급, 기토는 관대에서 형을 빼면 2급. 아까 천간 기토를 더한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임수 이것은 가산하지 않고요. 2급, 천간 기토 하면 5급이죠. 딸은 이렇게 개수가 상관인데 기신입니다. 그러면 기토를 보죠. 무토가 혼잡하고 신금이 설합니다. 이 두 가지 노선이 다 원활하게 재화되고 그래야 비로소 육친성이 확정되는 건데 기신이 동궁했습니다. 신금을 재야 되는데 제가 불가능하죠. 축에서 볼까요? 축에서 일단 기. 신금을 제거하려고 하면 기토가 보완. 개수가 신금을 설해서 신금을 제어하려고 하면 기토가 신금을 보호하죠. 정화가 있을 때, 정화가 신금을 극해서 제어하려면 기토나 개수가 있어서 도리어 신금을 보호하는 거죠. 육친성이 확정이 불가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인연이 없게 된다. 진사, 을묘, 정해, 무술, 병진. 해묘, 목국이 있고 병, 정, 을이 투관했습니다. 그다음에 진술, 충이 있어서 병을 일단 화설하죠. 그러면 간목을 쓸 수 있겠다. 임수, 청영씨는 정화. 충출한 무토 임수에 병이 제화됩니다. 근데 갑이 무를 제하고 임수를 보호할 수 있죠. 그래서 정화를 또 쓸 수 있습니다. 혼잡이 제거되니까요. 병화에 그래서 정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취하는데 문제가 없다. 한번 보시고요. 부윤 비슷합니다. 무계합. 무토가 해묘 목국이 있고 월을 이뤘기 때문에 무토가 좌지나 진토가 있어도 무토가 강하지는 못하죠. 무토는 약합니다. 그래서 무계합은 무토는 합류. 개수는 어쨌든 해수가 국을 이뤘다 어쨌든 간에 월에 등령을 했죠. 그래서 강한 상태죠. 그래서 개수는 합거. 그래서 격신은 간목. 무토가 비록 있지만 간목이 있기 때문에 임수를 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을목을 제거하는 정화가 청영신입니다. 귀는 일단 태극점의 간목 희신, 그 다음에 을목을 제거하는 정화, 기토, 개수가 정화를 극하는 것을 기토로 막는 거죠.
무게합이 있으니까 무게합, 시지가 연결됩니다. 간목이 4급, 기토가 3급, 7급이죠. 여기서 지금 정기인데 똑같으니까 하나만 계산한 겁니다. 간목이 4급. 월의 급수죠. 그래서 해수 장생 4급에서 국을 빼면 월에서 장생에서 해묘 목국, 그 다음에 진토가 해수를 극하니까 그것도 빼면 월에서 2급. 녀는 왕진인데요. 을목이 혼잡하고 있으니까 을목 상급. 을목 상급, 그 다음에 목국을 빼면 이것도 2급. 시지는, 연결해서 시지는 사지죠. 그러니까 이건 제로. 간목이 일단 4급이네요. 정화를 볼까요? 정화. 월지에서 극을 봤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 분수인데 그것도 태지입니다. 월. 태지에서 국을 빼면 남는 게 없죠. 그 다음에 녀는 병지. 녀는 생을 받으니까 급수인데 병지입니다. 병지에서 국을 빼면 제로. 시지 연결 시지는 시지. 5하니까 급수죠. 녹지. 3급. 이렇게 해서 정화가 3급, 간목이 4급, 해서 합계가 7급이 나온 겁니다. (177번) 예제. 인호화국이 있고 오미합이 있습니다. 원래 육합은 삼합도 해소를 하는데 반합은 당연히 해소하죠. 그렇다고 해서 육합이 반합보다 우세해서 인호합이 없어지고 오미합을 하고 있냐,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오미합은 약간 합하려고 하는 정황은 있지만 인호화국을 해소해서 합국도 없고 육합도 없는 상태. 임수가 투관했기 때문에 일단 정화가 격신, 그 다음에 개수가 있기 때문에 또 을목이 없죠. 그래서 기토가 보하는 호의용신, 병화 가신을 제거하는 임수. 임수가 나중에 무토나 이런 것들이 오면 호의를 받으면 좋은데 간목이 일단 무기력합니다. 우리나라 원제 임정환 선생이라고 하는 분도 제대로 본 공통보감인가 무슨 거기에 설명을 해놓은 것이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귀를 계산하면 태극점이 관살을 보는데 간목 기신이죠. 그래서 병화로서 설을 하고 병화도 기신이기 때문에 임수를 씁니다. 개수가 혼잡하는 것은 기토를 을이나 신이 극설하는 것이 있으니까 정화를 씁니다. 자, 임수, 기토, 정화를 계산하죠. 그런데 임수는 투간에서 간목을 생하는 기신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1급을 차감해 줍니다. 병과 신을은 제거되어서 얻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건 가산해 줍니다. 그리고 일지가 인호화국으로 연결되는 거죠.
임수는 지금 임수를 계산해 볼까요? 임수. 지지에 2분밖에 못 왔죠, 임수. 기토 같은 경우는 왜 3급이냐면요. 기토. 월지가 그 급수를 넣었죠. 목지니까 급수. 그런데 오미합, 인오화국 두 번을 빼주면 기토는 월지가 1급, 그 다음에 년지는 관대니까 관대에서 오미합을 빼면 2급. 연결전의 일지는 사지니까 제로. 그래서 기토는 3급이고요. 정화 같은 경우는 기토와 똑같아야 되는데 왜 1급 2분이냐면 월지가 1급이면 똑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년은 설을 당하기 때문에 분수죠. 그래서 3급에서 합하는 거를 빼주면 2분입니다. 따라서 정화는 1급 2분이 되는 거죠. 1급 2분. 합계가 4급 4분이죠. 근데 아까 임수가 간목을 생하는 1급을 빼줘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3급 4분. 병화를 계산해 보면 4급 1분이 나오고요. 신금은 2급. 을목은 1급 4분. 제거돼서 얻는 거. 여기에 얻는 거 3급 4분. 합치면 10급 9분이 됩니다. 재산의 급수라고 할 만하죠. 암공암에는 희신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월이 예를 들어 기신이면 년에서 월로 가면서 암공은 불가하는 거죠. 자, 예제 178 수제 사주를 한번 보실까요? 수제. 개축 정사 부호 정사. 개수가 투간에 있습니다. 사축 금국이 있고요. 그러면 또 사오 병이 또 병정화가 강하죠. 개수 때문에 일단 격신은 병화, 청용신은 개수, 희신은 신금 이렇게 취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총명한 것을 계산해 볼까요? 총명한 거. 그러면 식상 중에 희용신이기 때문에 신금상관, 그 다음에 정화가 극하니까 개수를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경금이 혼잡하는 건 병화를 써야 되죠. 이 세 가지가 계산하는 글자고 일지가 똑같지, 아니 시지가 사화로 시와 월이 똑같기 때문에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시지가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 주의할 점. 역량을 계산할 때 그 역량 계산한 지지에 극설이 없었는데 그것이 국을 이루어서 극설로 변하면 급수 계산으로 그냥 하고 그 국으로 변한 걸 차감해 주면 됩니다. 본래 극설이 있는데 국으로 바뀌어 가지고 극설이 없어지게 되면 본래의 기준으로 분수 계산을 하면서 화국하는 걸 차감해 줍니다. 이게 원칙인데 예외는 또 있긴 합니다. 앞에 375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설명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하고 비교를 해 보시면 됩니다.
370. 먼저 귀를 한번 볼까요? 귀. 목이 관살인데 없습니다. 근데 그걸 한번 태극점이 없는 경우에 쪼개보죠. 간목을 먼저 볼까요? 간목. 간목은 당연히 병화가 있기 때문에 희신이죠. 그런데 경금이 극하고 이것을 병이 막는데 또 병을 무토가 설하고 정화가 혼잡합니다. 정화의 혼잡은 개수로 막을 수 있습니다만 무토가 병화를 설하는 것은 경, 병, 무가 사에 같이 있어서 이 중에 기신을 제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인신사회 중에 기신을 제하는 것이 어렵다고 앞에서도 몇 번 설명을 드렸죠. 사 중에서 무, 병, 경이 있습니다. 병으로 경을 제하려고 하면 무토가 경을 보호하죠. 무토로서 병을 설하려고 하면 경금이 무토를 설해서 도리어 병을 보호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재화가 곤란하면 인연이 얕은 거죠. 그래서 관규하는 인연이 얕은 거죠. 재부, 개수와 신금을 보는 건데 개수와 신금 원금에서 보면 약하죠. 총명함, 아까 신, 병, 개 이게 제일 강하죠. 이 사람은 부귀보다는 두뇌 부분. 또 충으로 손상될 때는 분수로 계산한다고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충으로 손상돼서 지는 승부로서 보면 지는 지지에서 계산할 때 분수고 이기는 지지에서는 급수 계산하고 충한 부분을 빼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월인데 신이 충하고 있으면 간목을 계산할 때는 당연히 분수죠. 신월인데 인이 충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경금을 계산할 때는 경금은 급수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충을 빼주고요. 분수하면서 충을 빼주고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는 겁니다. 이건 뭐 일부에 종격으로 논하는데 종격으로 논하지 않는다. 왜요? 취용을 했더니 인성을 비겁을 취용 후에 비겁을 쓰는 경우는 종격인 경우에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뭐 종합격이어도 뭐 신강약을 불론한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인성이 있어버리면 종격을 논할 때 파격이 되기 쉽죠. 그런 뜻입니다. 송곤이죠. 송곤. 소송거강꾼. 관원이 아니지만 관청과 가까운 일을 한다. 이런 거죠. 월지가 회국을 하는데 사유축. 전생하는 글자가 투관에 있습니다. 수, 임계수. 그런데 임계수에서 하나를 제하고 하나를 남기는 것이 가능하다. 거류. 그러면 나머지 글자, 생을 받는 수에서 하나를 취한다. 이것은 여기서는 거류는 을로서 개를 설하는 것이 거류죠. 임이 남습니다. 임이 격신이고 임을 보호하는 경금, 개를 설하는 을모 이렇게 되는 거죠. 경금이 1분, 정화가 7분, 을목이 1급 5분, 그다음에 임수가 1급 3분. 경과, 정과, 을을 더하면 3급 2분. 임수까지 더하면 4급 5분이 되죠.
왜 그러냐면 총명 태극점이 식상이죠. 그러면 무토. 경금을 보는 거죠. 귀신이니까요. 본기 기준으로 보면 사축은 축토는 사와 국을 이뤘기 때문에 기토를 보는 게 아니고 진무토를 본기로 봐서 무토를 태극점으로 삼아서 이게 기신이니까 경금을 보는 겁니다. 여기는 설명이 좀 길게 돼 있는데 잘 읽어보시면 크게 이해가 불가능한 부분은 없을 겁니다. 이것은 기본 토대고요. 제가 이렇게 따로 찢어서 계산하는 거 설명하는 것은 참고하라고 제가 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기를 먼저 보시고 제 설명하는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정인용제 주석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간목, 신금 수명의 태극점이니 간목을 본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은 사실 립 서비스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수명, 특히 이 명리학을 하고 사람들한테 감명을 해줄 때 물어보지 않는 것은 대답하지 않는 게 원칙이고요. 그중에 특히 수명 같은 경우는 물어보지 않으면 말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혹시 물어본다고 하더라도 꼭 정확하게 맞출 필요도 없고요. 좀 가급적이면 길게, 그리고 그 대신 논리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원서에서는 지금 그런 점이나 립 서비스로 본래 7, 9분 정도 계산해보면 간목 상급 2분, 을목 제거되는 을목 2분, 그리고 신금이 2급 1분 해서 5급 5분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55세 주는 건 맞는데요. 아까 인접 주곡서를 어떻게 보는 건지 설명드렸죠. 81번, 181번 인묘 유금이 충을 당하고 있는데 개수 때문에 또 년에 을목이 있어서 을목을 격신으로 취하고 개수를 호용신, 그 다음에 경금으로 신금으로 취하는 게 아니라 경금으로 취하는 겁니다. 간목이 가신이죠. 경금이 좀 약하죠. 그래서 사실은 갑을이 목세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것은 목이 혼잡된 거죠. 아쉬운 것은 경금이 원령의 절지, 묘목격신 천간의 신금의 극, 지재묘유충, 그렇죠? 모두 파괴된다. 을사부자 갑진 인신, 신자진 수국, 무토가 있는데 또 을목도 있네요. 무토는 무기력하죠. 사화가 있긴 하지만
수가 와 이미 바다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류를 본다. 임수를 취하면 개수를 취하면 무토가 임수를 제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월에서 기운을 잃고 있기 때문에 을목은 투간에 있고 을목이 개수를 설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임경을로 하는 게 맞다. 이것도 뭐 귀를 볼 때는 항상 관살의 희신을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중심으로 혼잡하 있는지 극설하는지를 보고 그것을 제어해 주는 거. 이렇게 다시 이것 보고 구응신이라고 하죠. 구응신을 다시 극해하는 것들을 다시 또 구하는 것들을 보는 거죠. 그리고 년월과 일치 중에 연결되는 것이 있는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는 일지가 연결된다고 하죠. 그래서 경금, 임수, 정화, 을목 계산하면 10급 7분 이렇게 계산하는 게 기본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이렇게 계산하는 것을 익힌 다음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승상사주네요. 자영, 오수사구. 임수, 경금이 통해 당연히 정화. 그래서 병화를 가신을 제거하는 임수, 경금. 지지에 나란히 글자가 있으면 도충자를 볼 수 있는데 이건 허자 중의 일종이죠. 다른 지지에 그 도충자가 있으면 도충하는 글자를 보지 않습니다. 여기서 자수가 도충인데 다른 데에 자수가 있으면 도충을 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자에는 생황록고인 어떤 영량이 있는 글자 신금이 있으면 계산이 가능하죠. 예를 들어서요. 이사주에서 그런다는 게 아니고 이사주의 귀를 보면 경금이 관살 희신입니다. 신금이 혼잡해요. 술 중에 신금이 있는 것을 자수 때문에 보는 겁니다. 자수가 생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자수를 도충 안 했으면 술의 혼잡을 볼 필요가 없는 거죠. 같이 제어해 주는 거죠. 1번 임수 2번 그 다음에 정화를 쓴다고 그랬죠. 여기에 3번 경정임 3기 뭐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 이렇게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냥 지지는 전부 연결이 돼 있어요. 계산해 보면 경금 1급 2분, 임수 5급 1분, 그다음에 정화 4급 1분, 10급 4분. 여기서 지금 경금은 천간 임수가 경금을 설하고 있어서 월간 경금은 분수로 계산해서 1급 2분으로 계산된 겁니다. 년지 사지에서 사화에서 생지가 있어서 그 급수가 아니고요. 극을 당하기 때문에 분수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생지 4급에서 자진 수국이 극하니까 3분. 아니, 지금 다른 부분이 경금 천간에 1급 1분이고요. 년지 분수입니다. 극을 당하니까요. 육지에서 오술 화국을 빼면 1분. 그래서
1급 1분이 되고 천간 1급 1분, 지지 1분에서 1급 2분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이 경금이 월간 경금까지 2급으로 계산할 경우 11급 3분이 되는 거죠. 어떤 때? 임수가 묶일 때. 그래서 이 팔자는 10급 4분에서 11급 3분까지, 그러니까 승상의 11급에 닿을 때도 가능하다는 거죠. 이것은 인인이 신인데 아까 말씀대로 여기 신금이 있죠. 그래서 도충은 안 한다. 계산을. 인호하고 병무, 당연히 병화를 제거할 수 있죠. 그래서 정화가 격신, 무토로서 병화를 설하고 간목으로부터 무토를 보호하는 경금. 무토 2급 6분, 병화 4급 2분 해서 6급 8분 정도가 나오는데요. 경금이 무토를 설하는 2분을 차감하면 6급 6분의 귀가 나오죠. 태수 7급에 약간 못 미치는. 우리가 암공암해를 이제 이거 원칙인 그 기초라고 했죠. 암공암해를 보고 연월 위주로 보는데 저처럼 이렇게 찢어서 계산을 하는 경우는 주로 급수보다는 대운이나 유년에서 그 암공암해를 충파하거나 합과하는 경우 주로 통변할 때 볼 수 있는 거죠. 전실이라고 우리 많이 들어봤죠. 전실. 전실되면 흉하다고 하는데 이건 뭐 그렇게 보지는 않는 게 맞습니다. 자, 어떤 글자를 암중으로 불러오고 있는데 그게 대운이나 유년에서 실자로 나오면 전실이라고 합니다. 그게 흉할까요? 좋은 글자를 보이지 않는 허기로 불러오고 있다가 실자로 실기 오는데 왜 안 좋다는 거죠. 전실은 흉하다는 것은 도연명리에서는 파기합니다. 어쨌든 그 대운위에서 그런 것들을 충파 합구할 때 그 어떤 영향을 보는 것이 유주다. 세 번 시집간 팔자가 그 다음에 있고요. 다음에 음독자살, 그다음에 7번 여기는 거지. 수면 계산을 어떻게 하는가 제가 적어놨습니다. 7번 시집간 팔자는 정화, 격신이고요. 무토가 병화를 제하는 거죠. 간목이 살성울인데 관살이 남편성이니까 일단 이게 태극점이죠. 근데 기신입니다. 당연히 식신, 경금으로서 제살하죠. 경금. 근데 경금은 도리어 용신, 무토를 설하는 형우가 이게 바로 육친에서는 기신이 된다는 겁니다. 기신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것이 많이 시집가고 남편을 잃는 원인이다. 제가 써놨습니다. 주보상 희신도 육친에서는 기신작용이 가능하다. 주보상 기신도 육친에서는 희신작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연결을 본다. 간목이 기신입니다. 일단 간목이 기신인데 경금을 쓰죠. 그리고 무토를 또 써야 됩니다. 그게 부성, 경부, 부궁을 볼까요? 부궁. 인목은 기신이죠.
이렇게 성공으로 나눠서 보면 되는 거죠. 경은 천간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목이 제거되죠. 그래서 천간에 일단 둘이 가능해요. 일단 경 원래 구응, 그 다음에 태극점, 간목, 기신 제거되니까 두 이인. 배우자 궁을 보면 인목이 기신이죠. 근데 신금이 배우자 궁의 구응성이죠. 인이 또 두 개 있습니다. 그러면 경금은 월에 녹지니까 3급이죠. 3명. 그 다음에 충에서 충하는 게 2개죠. 그래서 천간에 있는 2명, 지지에서 충에서 얻는 2명, 그 다음에 간목이 제거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지에서 간목을 영향을 보면 됩니다. 갑. 년에 3, 녹지 3에서 충을 빼면 2. 그 다음에 일지에 똑같습니다. 일지에 충. 그런데 형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더 빼야죠. 여기는 1입니다. 일지는. 간목이. 그래서 여기 3이죠. 2, 2, 3. 7명이죠. 남편 7명. 이렇게까지도 계산이 가능하다. 뭐 정확히 7명을 막 꿰맞추려고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경금과 무토가, 지금 경금이 육친상, 간목, 남편, 배우자, 배우자 구응성이죠. 구응성. 이것을 그러면 주보치용을 제대로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는 것 다. 그래서 무토와 경금 그리고 간목 중심으로 배우자의 동태를 읽어주면 된다. 여기까지 해서 어떻게 지금 신격용론 중권까지 마쳤습니다. 중권. 여기까지 따라오시는 것도 굉장히 힘드셨을 겁니다. 그리고 한 번 듣고 이해하시기는 물론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이해하시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되고요. 몇 번 반복하시거나 아니면 또 책을 꼼꼼히 읽어보신 후에 다시 한번 빠른 속도로 들어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기본적인 그 이론 부분은 다 설명이 된 건데요. 학원에서 이제 최종 마무리 겸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